박민서가 돌아오자 블랙 퀸즈의 경기 운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부상 회복 뒤 곧바로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고 타석에서는 안타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회 초 대만 타오이안 50이 역대호까지 추격하며 무사 2루와 3루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자 추신수 감독은 박민서를 구원 투수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연속 3탈 3진이었습니다. 추가 실점은 없었습니다. 타자로 중심 타선을 책임지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마운드에 올라 흐름까지 끊었습니다. 블랙 퀸즈가 박민서를 왜 최종병기처럼 다루는지 한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더 강렬했던 이유는 박민서의 몸 상태 때문입니다. 박민서는 시즌 3번째 경기였던 빅사이팅전에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동안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국제전을 앞두고 공개된 예고에서도 부상 회복 뒤 대만전 구원 투수 등판이 핵심 장면으로 소개됐습니다. 몸이 완전히 올라왔는지 실전 감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귀전에서 맡은 역할은 가벼운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4번 타자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반에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막아야 하는 구원 투수였습니다. 보통 복귀 선수라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용할 수도 있지만 블랙 퀸즈 벤치는 오히려 가장 무거운 역할을 박민서에게 맡겼습니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민서는 시즌2 개막전부터 이미 공격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방송된 산타즈와의 개막전에서 박민서는 대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5타수 5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사 만루 상황에서 끝내기 안타까지 만들었습니다. 블랙 퀸즈는 산타즈를 19대 4로 꺾고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박민서는 새로 합류한 선수였지만 첫 경기부터 중심 타선의 자리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날 박민서가 보여준 것은 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투수로도 처음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에서도 이닝당 평균 투구수가 약 14개 정도라는 해설이 나온 가운데 박민서는 단 11개의 공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았습니다. 3구 3진도 나왔고 볼카운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타자를 3진으로 처리했습니다. 첫 등판을 3자 범퇴로 끝냈습니다. 개막전 한 경기에서 5타수 완타와 투수 3자 범퇴를 동시에 기록한 겁니다. 이때부터 박민서는 단순한 신입 선수가 아니라 타석과 마운드를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대만전은 그 가능성이 실제 승부처에서 통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상대 타오이안 50은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야구 리그 준우승팀으로 소개됐습니다. 블랙 퀸즈가 시즌2에서 처음 만난 국제전 상대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1회 초 대만이 먼저 1점을 냈고 블랙 퀸즈가 1회 말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2회 초에는 대만이 3대1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블랙 퀸즈가 2회 말 주수진의 적시 2루타와 이수연의 2타점 안타 손가의 적시 2루타를 묶어 6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문제는 3회 초이었습니다. 블랙 퀸즈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포구와 송구 실책이 이어졌고 장수영은 보크까지 범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파울처럼 보였던 타구가 페어로 인정되면서 대만은 6대5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무사 2루와 3루였습니다. 안타 하나면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블랙 퀸즈는 수비 실책 4개가 언급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추신수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박민서 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타자는 번트 페이크까지 사용하며 박민서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서는 연속 스트라이크를 꽂아 삼진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타자도 공 4개로 삼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는 우투 좌타의 에이스 투수 왕 유센이었습니다. 대만은 박민서의 구위를 의식해 지명타자 대신 왕 유센이 직접 타석에 들어서는 선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3구 3진이었습니다. 무사 2루와 3루에서 등판해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쓰고 실점 없이 이닝을 끝낸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박민서가 마운드에 오르기 직전 점수는 역대 5였습니다. 단 한 점 차였습니다. 주자는 득점권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서가 내려갈 때까지 점수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웃 카운트는 0개에서 3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아웃이 모두 삼진이었습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타구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박민서 투입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단순히 좋은 공을 던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비 실책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위기를 끝냈습니다. 여자 사회인 야구 경기에서 상대 타자들이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위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무사 2루와 3루라는 압박 속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던졌고 번트 가능성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상대 핵심 선수까지 3구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구속과 제구 멘털이 동시에 버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탈출은 곧바로 블랙 퀸즈의 공격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3회 말 주수진의 1타점, 2루타를 시작으로 송하의 2타점, 2루타, 신소정의 1타점, 2루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호나도 2타점 적시타를 보탰습니다. 점수는 순식간에 10대5까지 벌어졌습니다. 좀 전까지 6대5로 한 점 차 추격을 허용했던 경기가 한 이닝 만에 크게 기울었습니다. 박민서의 3연속 탈삼진이 공격 점수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상승 흐름을 완전히 끊고 블랙 퀸즈가 다시 공격에 집중할 박민서는 타석에서도 이미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회 말 중견수 앞 안타로 만루를 만들었고 2회 말에도 안타를 추가해 멀티 히트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경기 후반에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대만전에서 공격과 투구 양쪽에 모두 흔적을 남겼습니다. 블랙 퀸즈는 이 경기를 10대5로 승리했고 시즌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4회와 5회에는 아야카가 2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고 6회에는 송민지가 마운드에 올라 경기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승리를 박민서 혼자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했던 3회 초를 끊어낸 핵심 카드가 박민서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추신수 감독이 가진 선택지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서를 4번 타자에 배치하면 중심 타선의 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격수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반 선발 투수가 흔들리면 곧바로 구원 투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박민서의 타석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마운드에 올라올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한 명의 선수가 라인업과 불펜 운용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민서의 존재감은 시즌2 트라이아웃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블랙 퀸즈는 시즌2를 준비하며 기존 멤버 12명에 신규 선수 5명을 추가했습니다. 박민서는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와 함께 새롭게 합류한 선수였습니다. 더구나 박민서는 중학교 시절까지 리틀 야구단에서 뛰었지만 고등학교 진학 뒤 팀이 사라지면서 골프로 종목을 바꾼 이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야구를 떠나 있었던 선수가 복귀 직후 4번 타자와 투수를 동시에 소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성장 속도 자체가 눈에 띕니다. 블랙 퀸즈 입장에서는 이런 멀티 포지션 선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시즌2에는 승률 6할 달성 실패, C팀 해체라는 강한 목표가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경기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국제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한 경기 안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상과 실책, 투수의 제구, 난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타선의 핵심 선수가 곧바로 구원 투수까지 맡을 수 있다면 벤치의 대응 범위는 크게 넓어집니다. 박민서는 바로 그 역할을 실제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만전 3회 초 상황은 전술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무사 2루와 3루에서는 내야 땅볼이나 외야 뜬공 하나만 수비가 이미 흔들린 상황이라면 평범한 타구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 타구를 최소화하는 투수입니다. 박민서는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수비수에게 공을 처리할 기회 자체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벤치가 원했던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지운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박민서의 역할이 단순한 투타 겸업이라는 표현보다 더 넓다는 것입니다. 공격에서는 4번 타자로 출전하면서 출루와 장타 가능성을 동시에 요구받습니다. 수비에서는 유격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수로는 경기 초반보다 오히려 압박이 큰 중간 개투 상황에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 편한 상황에서 여러 포지션을 경험하는 선수가 아니라 각 포지션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 팀의 준비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서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타자 분석만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경기 중 투수 교체 시점마다 박민서 등판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박민서를 불펜 카드로 의식해도 그녀가 중심 타선에서 먼저 점수를 만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명 때문에 상대가 두 종류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짧은 경기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의 깜짝 기용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 24일 공개된 8회 예고에서도 박민서는 다시 블랙퀸즈의 최종 병기로 소개됐습니다. 상대의 안타가 이어지고 팀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박민서 등판이 예고됐습니다. 다만 8회 본경기 결과는 아직 공개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패나 최종 성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또다시 중요한 순간에 박민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민서의 진짜 가치는 한 가지 기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막전 5타수 2, 5안타, 투수 첫 등판 11구 3자범퇴, 부상으로 한 경기 결장, 약 2주의 회복, 그리고 복귀한 대만전에서 4번 타자, 선발 출전, 멀티히트 무사 2루와 3루, 위기에서 구원 등판 3연속 탈삼진. 이 흐름을 연결하면은 왜 박민서가 블랙퀸즈의 비장의 카드인지 답이 나옵니다. 타격이 필요한 순간에는 중심 타선이 됩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실점 위기가 오면 직접 마운드에 올라 타구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에서 막 돌아온 선수가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강렬합니다. 블랙퀸즈가 숨겨둔 카드는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4번 타자로 경기를 시작해 필요하면 구원 투수로 끝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박민서가 복귀하자마자 판이 뒤집혔다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대5 무사 2루와 3루 3타자 연속 삼진. 그리고 이어진 비기닝. 결국 14대5 승리. 숫자가 경기의 흐름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제 상대팀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박민서의 방망이 하나도 직구 하나도 아닙니다. 타석과 마운드를 오가며 경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블랙퀸즈가 가진 가장 까다로운 카드가 바로 박민서인 이유입니다.